어떻게? 16일선, 46일선으로. 뭐를? 삼성전자를요. 주황색보다는 당연히 파란색을 모아가는 게 훨씬 좋겠죠. 수익률도 보시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종합점수 1등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겠네? 자, 이 하락장에서 잃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 지금 신반전자를 넘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팔아야 할까? 와이프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했죠. 자, 코스피 하천시대. 가장 큰 주역은 당연히 코스피 20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겠죠. 현재 과연 될까 싶었던 10만 전자를 달성했죠. 안에는 삼성전자 주주로서 코로나 즈음에 사두고 지금 보유 중인데요. 보유 중인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어제 엔비디아 잭슨왕이랑 삼성전자 이재용이랑 현대차 정용인가? 아무튼 세 분이 만나서 치맥을 했죠. 공교롭게도 그 두 회사가 지금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큰 비중으로. 아무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삼성전자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사실 얼마 전에 3분의 1 정도를 드러내긴 했는데 사실 이게 마냥 계속 오르지만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이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을 자동매매 봇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요. 자동매매 봇을 만들려면 먼저 투자 시나리오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투자 전략이 있어야 그대로 코딩을 해서 봇을 만들 거니까. 즉 매동매매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처럼 자동매매를 하면은 사실 언제 사고 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왜? 사전에 정의된 기준대로 봇이 알아서 사고 팔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전략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동평균선 전략이 있는데 그거를 분석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활용해서 삼성전자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혹은 동영상 설명글에 제 개만화 블로그 링크를 오시면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최근 2800거래일 정도로 꽤 긴 기간이죠. 2800거래일이면 이거를 개만화 일반 이동평균 전략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정의합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어떻게?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하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은 3일선에서 21선 사이에서 구하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21선에서 200일선 사이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데 단기 이평선이 증가 중이다. 그럼 매수합니다. 그럼 매도 언제? 매도는 반대예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어. 근데 단기 이평선이 감소 중이야. 그러면 매도. 이거를 반복한다. 그랬을 때 어떤 성과가, 어떤 조합이 더 좋았을까? 이게 단순 보유보다 더 좋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볼게요. 지금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도구 활용하는 거. 자, 2800거래일 정도로 체크를 해보니까 단순 보유는 여기 있죠. 근데 종합점수 1등. 종합점수 1등은 MDD랑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한 거 1등이에요. MDD가 뭐냐? 최대 낙폭.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데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 하락했다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럼 이 낙폭, 그 중에 가장 큰 낙폭이 얼마큼이었냐? 그래서 단순 보유는 어때요? 낙폭이 마이너스 45%, 거의 반토막까지 낙폭이 있었다. 내가 1000만원 투자했으면 450만원이 날라갔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종합점수 1등을 보시면 어때요? MDD가 더 낮죠. 29% 정도밖에 안 되고 수익률은 더 높다. 그래서 차트로 단순 보유랑 직접 비교를 해보면 이 파란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고 파는 전략으로 투자했을 때의 결과고, 뒤에 이 분홍색 점선으로 그려진 게 삼성전자의 단순 보유 그래프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죠.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하고자 한다면, 거치식이던 적립식으로 모아가자고 한다면 이 주황색보다는 당연히 파란색을 모아가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까 종합점수 1등 16일선, 46일선을 가지고 체크를 한 거예요. 단순 보유도 수익률이 높죠. 연복리 11%, 2014년부터 거의 11년 동안에 연복리 11%에 다만 MDD가 높더라. 거의 반토막 수준. 그런데 사고 파니까 어때요? 연복리 수익률이 더 높아졌어요. 14%죠. 그리고 MDD는 더 낮아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 중이라면 이 전략대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16일선이 46일선 밑에 있는데 16일선이 감소 중이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네. 16일선, 46일선 어떻게 만들지?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검색하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거기서 차트를 누르고 보조지표를 누른 다음에 여기 15, 46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15일선, 46일선이 생겨요. 초록색이 15일선이고 빨간색이 46일선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 15일선이 46일선 밑에 있고, 그런데 이 초록색 선이 감소 중이야. 이렇게 감소 중이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면 되겠죠. 근데 그럼 이런 질문이 있죠? 그렇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추세 추종, 제가 하고 있는 이 추세 추종 전략에서는 그 부분을 비용으로 생각해야 돼요. 비용. 당연한 거죠. 사실 고점 저점 아무도 모르죠. 머리 모르고 발끝 모릅니다. 하지만 머리에서 못 팔아도 이렇게 이평선이 꺾였을 때 하락 추세가 시작됐구나. 그럼 그때 파는 거지. 그럼 이 구간을 못 먹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비용이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고 팔았을 때 과연 괜찮아? 괜찮았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아까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낮은 MDD로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죠. 어떻게? 16일선, 46일선으로. 뭐를? 삼성전자를요. 자, 기간을 좀 줄여볼게요. 약 800거래일 정도 줄일 건데 이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약 800거래일이면 한 3년 정도 되죠. 이거를 1000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200일이 빠지거든요. 200일 이평선을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볼게요. 이 도구는 여러분들이 개만한 파이썬 자동 매매를 시작하시면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당장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이평선은 3일선부터 21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은 21선부터 200일선까지 모든 조합을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 뽑는 거죠. 수익률과 MDD를 동시에 고려해서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그 이평선 정보를 넣고 단순 보유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왜 5일선, 21선 이런 대중적인 이평선을 활용하지 않냐? 사실 그게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 5일선, 21선 활용을 해요? 4일선, 21일선은 왜 안 되는데? 왜냐면 그걸 다 체크해 볼 수가 없잖아, 과거에. 근데 지금은 파일선이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간을 두고 최적의 이평선 조합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뽑은 게 과거에만 동작했던, 즉 이거를 과최적화, 과적합이라고 하거든요. 과적합. 그 과거에만 유효한 거지 미래에도 이게 적용될 거란 보장이 어딨어. 그 기간에 최적의 조합을 뽑은 거면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뽑은 조합의 분포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분포도. 아까 살짝 봤죠? 결과 나오면 또 볼 거예요. 분포도가 고르다. 그럼 믿을만 한 거죠.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결과 나왔습니다. 보시면 최근 3년간은 특히 MDD가 모든 조합이,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단순 보유를 앞서죠. 수익률도 이만큼의 조합이 앞서고요. 보시면 이 빨간색 평면이 단순 보유 MDD예요. 마이너스 43%. 최근 3년간. 근데 대부분의 조합이 사고 팔았더니 어때요? 다 위에 있더라. 즉 사고 파는 전략은 어떻다? 괜찮다. 수익률도 보시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종합조사 1등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겠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즉 15일선, 157일선으로 정의했지만 15일선, 161선으로 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21선, 161선. 이게 좀 더 친근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주변 조합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자다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수익률과 MDD를 동시에 고려한 거 1등, 15일선, 157일선을 여기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 보유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57.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이 하락장에서 잃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보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잃지 말라고.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추세를 정해놓고 팔면 됩니다. 현금 확보. 그러면 이 하락장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장이 왔다. 미국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이 오면 현금 보유하는 게 더 괜찮더라. 닫으면 결과가 나오죠. 연복리 수익률이 29%. 훨씬 높죠, 단순 보유보다. 그리고 MDD가 단순 보유했으면 마이너스 43% 정도로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어때요? 사고 파니까 마이너스 18%로 훨씬 안정적이다. 그러면 MDD가 낮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MDD가 낮으면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 변동폭이 낮으니까. 위험성이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연끌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의 변동성은 작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변동성이 막 이러면 누가 영끌해서 투자하겠어요? 주식 코인에는 영끌해서 못 들어가지만 부동산은 영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MDD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MDD가 작으면 수익률이 좀 적어도, 지금 수익률이 높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을 테스팅하다 보면은 단순 보유가 더 수익률이 높은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략 못 쓰겠네가 아니라 MDD, 이 변동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까는 10년 이상 기간, 아까 본 거는 15일선, 46일선이었는데 지금 체크해 본 거는 15일선, 157선이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조합을 선택해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해야 될까? 그렇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도 많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둘 다 씁니다. 둘 다. 즉 절반의 비중은 15일선, 46일선으로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의 비중은 15일선, 157일선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지금 방금 구한 거는 기간이 짧았죠. 짧았어요. 이거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15일선, 46일선은 거의 11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뽑아낸 거잖아요. 거의 모든 장세를 반영한 조합이죠. 그럼 이 조합도 의미가 있을 거니까 이 조합으로 절반 투자하고, 그리고 최근의 경향, 최근 3년의 경향을 반영한 이 15일선, 157선도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거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다시 뽑아서 변동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단기간 아까 최근 3년 가지고 한 거는 이평선이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한 달마다 한다고 하면 800일에 30일이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씩 변해가면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겠죠. 그런데 11년치 아까 긴 기간으로 하는 거는 30일마다 다시 구해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거의 비슷할 거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다시 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를 완전 자동화 시켜놓은 것이 제가 하고 있는 개마나 파이썬 자동매매, 특히 이동평균선 기반의 여러 투자 전략들, 투자 봇들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마나 투자 실험실이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직접 투자를 하면서 매일 계좌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개마나 파이썬 자동매매를 시작해 보시는 거, 고정 댓글과 동영상 설명글에 링크를 타고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거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언제 매도해야 되냐? 와이프의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절반의 비중은 현재 기준에서요 15일선이 46일선 밑에 있고, 그런데 15일선이 감소 중이야. 그러면 하락 추세가 확인됐구나. 절반을 팝니다. 그런데 더 내려가서 15일선이 157일선 밑에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모두 매도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와이프한테? 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제 모든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니죠. 종목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